여러분께서는 지금 스픽스의 노영희의 디너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요. 핵심 이슈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 논평하는 오늘 이슈 시간입니다. 전기현 정치평론가와 함께 우리 박영식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사실은 이제 1편에서 우리 일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리 시리즈 무궁화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오리 이름은 아싸가오리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궁시렁궁시렁님께서 성동이 형은 탕간오리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하다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어찌하오리도. 네. 어찌하오리님 어디 가장 계시죠? 불행한 오리 이름. 정말 가장 불행한 오리 이름 어찌하오리. 어찌하오리. 네. 자, 이헬레님 어찌하오리가 현세태에 맞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또 맞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네. 자, 오늘 그 보수 정당 정치인들의 거친 이 말들이 기사화되면서 정말 논란을 계속해서 낳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요. 뭐 저희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 말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거를 해명하거나 이거를 좀 해결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뭐 제발 역사 공부 좀 하라. 네네. 내가 일본군이 이제 한국을 조선을 침탈한 것을 정당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네. 고향이 공주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금치 전투 들어보셨죠? 네. 동학혁명 때 한 우금치. 10만 명 네, 정도가 동학혁명. 일본군에 학살당했는데 그 지역 출신의 내가 일본 제국주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그 역사 공부 똑바로 하고 나의 진위를 왜곡하지 말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참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잘라서 보면은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제 이렇게 좀 따져봤을 때 네. 지금 정진석 이제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언행이나 또는 그 뒤에 지금 비판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또는 시청자들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네. 오늘 아마 이제 PD가 이 주제를 정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발언이 옳다 그러다 이전에 왜 이런 발언이 나왔으면 네네. 또 우리는 이걸 어떤 인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반박 또는 뭐 일본 수긍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현재 일본의 문제, 북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좀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오히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던졌던 이 일종의 망언, 파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좀 해주세요. 네. 예. 자, 또 혼자 시작하면 뭐 질문을 해주셔서 제 특강 시간이에요. 집어넣습니다. 아니 그래 질문 한번 해주세요. 두 분 앉아 있는데 저보고 그래 너 말 잘하는데 혼자 계속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런 발언은 왜 나온 겁니까? 그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원래 말의 진위가 있고 그 진위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진위가 뭔가요? 결국 우리가 잘못해서 조선이 망했는데 네. 그 조선 망한 이유를 우리한테서 찾지 않고 왜 이것을 일본이나 제3의 나라에 찾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언뜻 맞아 보이죠. 조선이 잘못해서 조선이 망한 거 맞잖아요. 네? 조선이 잘못해서 조선이 망한 게 맞죠. 구한말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내부에서 그 자체만 보면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네. 조선 패망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조선이 위정자들이 만든 거고 억울하게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가다가 같이 이제 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네. 결국 이제 자책론 우리 자신에게 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역사에. 네네. 그런데 이분이 그 말까지는 맞는데 네. 일본과 관련된 부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조선이 허약하고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다른 나라에 침탈을 받아도 됩니까? 네. 받아도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네.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식민사관이라는 거죠. 식민사관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성전 우리가 어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의 원인 제공 우리가 했을 수 있잖아요. 피해자 잘못. 네. 그러면 결론이 그것이 어떻게 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네.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백성들이 또는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네. 그 결과를 보고 엄청난 피해를 봤으면 그 원인이야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제 허약한 국력, 그다음에 시대적 상황,
그리고 제국주의 침탈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행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이제 이루어져서 네. 조선이 패망을 한 것인데 그것을 일본은 쏙 빼놓고 우리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것이야말로 역사 인식의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속 질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놀라운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옮겨갑니다. 그렇게 어떻게 옮겨가지 생각해요? 마시고요. 아직 기다려보세요. 예, 자, 예. 정기환 평론가님 우기는 것 같은데 묘한 설득력이 있네요. 이렇게 무궁화님. 지금 댓글이 또 올라왔는데 이거 하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그렇게 발언한 이면에는 정진석님의 조부님께서 친일 행각을 벌이신 것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오늘 지금 합리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제가 관련돼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임선숙 의원께서 오늘 한 말인데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말했습니다. 오타니 마사오 이 이름은 정 비대위원장 할아버지 정인각 씨가 창씨 개명한 이름이다. 정인각 씨가 창씨 개명했다고 조선총독부 신문에서 보도해 줄 만큼 친일 인사다. 정 위원장의 조부는 정 위원장이 일본이 국군을 걸고 청나라를 제압했다고 감탄에 맞이하는 바로 그 만주사변에서 공을 세웠다. 조선총독부가 만주사변 공로자 공적조서까지 작성해 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론적으로 그러한 집안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정진석 위원장이 식민사관을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체화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어떻습니까? 맞다고 보고요. 부분적으로 그렇겠죠. 뭐 자신이 조상들이 존경하는 네. 또 선친들이 그렇게 활동했으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력으로 왔는데 네. 다만 평가자의 위치에서 이 부분을 연좌제 방식으로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렇죠. 친일 부역을 했기 때문에 너도 그런 DNA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은 그렇게는 하는 거는 너무 오바고 그건 오바고 안 되고,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합리적이지 생각합니다. 않고. 그것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분이 이렇게 발언한 것의 네. 진위가 진위가 결국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왜 일본에 대해서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냐고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분에게는 일본이 과거에 조선을 침탈했든 침탈하지 않았든 지금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군을 활용할 수 있지. 일본은 군이 아니잖아요. 네. 자위대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년 전의 일본과 지금 현재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성하고 그것이 정말 자위대를 유지 운영하는 것이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자, 과거에 대해서 반성 전혀 안 했어요. 네. 지금도 일본은 자기네들 헌법으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넘어서서 타국의 안보 또는 동북아의 질서와 관련해서 직접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네. 미국의 의도에 일본이 동조하면서 우리에게 압박을 넣고 있는 이 사안을 빼놓고 이 부분을 우리가 맞다 안 맞다 논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현주님께서 아이들에게 역사교육 확실하게 시켜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게 한 정진석 대단합니다. 이완영 논리를 어디다 들이대십니까? 이런 말씀하셨고요. 카알님께서는 어릴 적 부모님의 말은 금과 옥조입니다. 그 말은 자신의 정신 속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셨고 레몬님께서도 일본이 국군을 건다는 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우 듣기 거북한 표현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자위대 문제 잠깐 얘기할게요. 네. 왜 일본은 우리가 자위대라고 부릅니까? 혹시 아세요? 왜 말씀해 자위대라고 해요? 자위대요? 예, 왜 자위대라고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경찰도 그러니까 일본은 헌법이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헌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너무 쉬운 한문일 것 같긴 해요. 이게 그 평화 헌법인데 네네. 그러면 자위대란 건 뭐냐? 만약에 타국이 일본을 침공했을 때 네. 여기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는데 네네. 군대의 성격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 경찰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위대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이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탈했기 때문에 그거는 막대. 대신에 본인들의 나라를 누군가가 침탈하려고 하면 그거는 방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최소한의 국방력은 가지고 그래서 있어야. 1954년 7월 1일에 만들어진 조직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위대인데 이걸 가지고 일본은 계속 해군이라는 말을 써요. 네,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수 언론 또는 보수 정치인들이 야 그러면 자위대가 군대 아니야 이런 논쟁을 해요. 네. 자위대는 경찰도 군대가 아니지만 아닙니다. 군대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위대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어디까지 그러면 가져갈 것이냐라고 네. 하면 두 가지 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국의 헌법이 자위대는 군사적 행위를 못하게 돼 타국에서 있죠.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 헌법 헌법 고쳐야죠. 개정을 하고 아베 신조가 끊임없이 네.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 일본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일본 국민들은 자위대를 군대로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 있고 네. 또 일본 내에서는 제국주의 사관이 여전히 지금 일본 자민당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일본의 제국주의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타국에서 군사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일본 내에서 동의 안 하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군대냐 아니냐 하고 논쟁은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점은 지금 정진석 의장이 우리 보고 역사 공부 제대로 하라고 했지만 본인이 오히려 그 본질적인 거는 좀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좀 국민들이 어디서 화가 나고 있는지 그 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간단히 생각입니다. 요약해 볼게요. 역사 인식이라는 것은 출발이 있으면 원인이 네. 있잖아요. 과정이 네.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우리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정진석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일본이 침탈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럼 일본이 과거사 정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북한이 더 큰 위협이냐. 네. 자,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을 활용하는 것이 더 우선이냐. 여기에서는 네. 갈등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북한의 북핵 위협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저는 일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되게 필요하신가 봐요, 그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북핵은 한반도에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뭐가 포인트냐면 그 북한의 핵을 사실은 방어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이 일본과 같이 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북한은 대화가 단절된 상태라고 보고 네네. 경제 공동체로는 미국만큼 중요하거나 더 이상의 관계가 지금 중국하고 있는데 네네. 미국이 그러면은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 대한 나름대로 균형을 갖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을 네.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가 같이 한미일 군사훈련하면 분명히 반발할 건데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끊임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돌고래식으로 그렇죠. 지혜롭게 접근할 건지 이렇게 이제 계속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많이 해왔는데 네.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너무 경솔하게 지금 우리 국민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적을 물리친다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위협을 물리친다는 미명하에 더 큰 적을, 더 큰 일을, 더 큰 늑대를 우리 집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기석 걱정이 있는 비대위원장은 거죠. 한 발 더 나갔어요. 네, 91년도 이제 우리 비핵화 협정 맺었잖아요. 네. 이거 파기하자고요. 9.19 파기한다 그랬죠. 파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미국에서 핵까지 오거나 우리 핵 개발하자. 그렇게 해서 뭘 얻죠? 하지만 그 말은 또 국민의힘 측에서 아예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랑 정식으로 논의된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의 생각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지적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아니 당대표가 자 이거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죠. 그 당에서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네. 아 이거 그러면 정진혁 당의 대변인. 공식 입장 아니다. 그건 또 아니라고.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이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의 무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고조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건 국힘은? 본인의 국면 전환, 그다음에 현재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어떻게 좀 회복시켜 볼까? 혹은 보수들을 결집하는 거. 이런 거가 사실은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거죠. 보수들은 북한이 핵을 쏘려고 저렇게 막 도발하고 이렇게 하면 그럼 전쟁해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은 당연히 아니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용하는 게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평화가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막말은 또 뭐가 있습니까?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빠개버려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모방망이요? 이거 이제 2017년에 나온 얘기고요. 네. 사실 육모방망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준석 전 대표랑 SNS 설전 과정에서 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다 언급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보수 대참패, 총선 때부터 예고됐다. 보수에 대해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 이게 그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관련된 얘기를 하다 이 얘기가 나온 그러니까 건데. 2017년도 5월에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권을 뺏기고 보수가 대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정진석 의원이 당시에 TK에서만 우리를 지지한 이런 TK 자민연당으로 뭐 하겠습니까? 보수가 대참패한 겁니다. 보수 존립에 도움이 안 되면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야 됩니다.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이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육모방망이가 정확히 뭐야 아세요? 아니 뭐 저는 본 적이 없고 이제 사진으로 한번 사진으로 있어요? 본 적이 있고 실제로 네. 제가 이제 실물은 본 적이 없는데 사진 한번 찾아볼까요? 이분이 이제 네. 원래 뭐 성격이 약간 이제 좀 과격하신 굴뚝하다고-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분 한 번씩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데 웬만하면 또 사과 안 해요. 사과 절대 안 하죠. 사과 안 하고 뭐 내가 뭐 잘못한 말 있나 이제 이렇게 가고 그만큼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과격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네. 뭐 주위에서는 별로 제지하는 분도 없어요. 네. 워낙 힘이 센 분이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늘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죠. 네. 사실 좀 더 가보면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정말 입에 네. 담을 수 없는 그런 또 어쨌든 폭언을 했던 적도 있잖아요. 육모방망이는 제가 보니까 6개의 모가 있는 그런 일단 방망이입니다. 이건데 이걸로 뒤통수를 뽀갠다는 건 너무 끔찍한 말인데 이런 이 말을 함부로 육모는요 한다는 거. 아무 모에서나 맞아도 피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 충격이 굉장한 거죠. 정말 동그란 이거는 방망이는 살상무기군요. 살에 맞으면 좀 되잖아요. 네. 육모는 6가지 딱 모가 있기 때문에 모서리가 있어서. 모서리가 어디든 때리면 충격이 워낙 커서 바로 죽죠. 근데 이런 근데-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시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자당의 이제 총선 패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했으면 네. 자기 친구들한테도 이런 말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아이들 훈육시킬 때도 이런 말 할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남한테는 할것 같아. 이런 말 막 쓰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나 자기 친구들한테는 그냥 친근하게 야 좋은 말 영지가 하고? 별일 없어? 그거 조심 좀 해줘. 뭐 이렇게 이야기하나? 근데 이분은 지난번에 이주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도 그때도 육모방망이를 육모방망이 꺼냈죠. 때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한테나 말 이렇게 쓰는 사람 아니에요? 육모방망이를 주로 이제 그 편이 등장하는 대상은 네. 집탄할 만한 대상이 있을 때 주로 쓰시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준석 내지는 그때 당시 보수에 대해서 육모방망이가 나온 거니까.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응. 이 얘기 말고 또 지금 끔찍한 얘기를 하나 했었습니다. 예전이긴 하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셨을 당시에 저는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박앵커님.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가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그러니까는 노 대통령이 서거한 것이 지금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망신 주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던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정진석 의원은 그게 아니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집 나가고 가출하다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야.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태면 이제 네.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방치하고 그렇죠. 검찰이 정치 권력에 순응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방치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콕콕 찍어서 그렇게 하라고 사실은 시켰을 것 같아요. 시켰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뭐 네. 좀 객관적인 용어로 방치했다고 치고요. 왜냐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당시에 최대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 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보십시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말 검찰이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면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거꾸로 네, 검찰은 그러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네. 평등하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수사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공정하다 이렇게 됩니까? 네. 사실은 오늘 그런 말을 할 방송 오기 수가 없죠. 전에요. 네. 평론가 몇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야, 대한민국 검찰이 다 아무나 잡아가지고 다 털면 안 털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단 기업은 횡령과 배임 두 가지를 가지고 털면 무조건 100에 걸리죠. 100명 다 걸린다. 그렇죠. 회사는. 네. 두 번째 개인은 저런 방식으로 그 토끼몰이식으로 쭉 주변 인물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네. 안 걸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다 걸린다. 그러면 왜 저런 것들을 자신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왜 다 빠져요? 그분들은 우리 대통령께서나 부인이나 네, 네, 그 네. 뭐 거기는 검사들이나 쭉 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봐주고 말고 하는 거. 네. 그런데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이 말은 결국 검찰은
매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당신들 돈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죠. 국민들이 광분했지 않습니까 이때. 그 역시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DNA는 과거부터 막말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또 내일 어떤 막말할지도 잘 모른다. 그분이 당 비대위원장이다.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이분이 또 2018년 6월 15일 날 또 한 막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월호처럼 침몰했잖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꼭 참패한 이후에 이런 얘기를 처음 하세요.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회의 내용이 어땠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회의 세월호처럼 내용처럼 침몰했잖아. 야, 세월호 참사가 얼마나 그때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빗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세월호처럼 완전 침몰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꼭 비교해서 말씀드려야겠죠. 자, 세월호는 네. 이 학생들이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게 있어요? 아, 전혀 없죠. 그 학생들이 무슨 그러면 잘못을 했어요. 자기들이 선거에서 참패한 거는 본인들 자기들 잘못한 거 때문이겠죠.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냐고요. 네. 세월호처럼 완전히 침몰했다고 하는 말이 그 세월호에 목숨을 잃었던 학생들과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사고 인식이 되느냐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게다가 이 말은 그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대국민 사죄를 하던 퍼포먼스하는 그날 나온 당일에 거예요. 그랬어요, 당일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잘하겠습니다. 저희들 잘못해서 패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와중에 이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그때 로텐도홀에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무릎 꿇고 무릎 이제 꿇고. 절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랬죠. 그 퍼포먼스 하는 당일에 하필이면 이 발언이 나왔으니까 뭐 문제인식도 없고 현실인식도 당시에 없었던 것이죠. 정진석 의원이 당시에도. 근데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분이 지도부가 되고 지금 국회 부의장 아닙니까? 국회 부의장 내려놓으셨나요, 이분이? 국회 부의장 아직까지 유지하고 아직까지 있는 유지하고 걸로 있죠. 있어요. 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면은 지금 현재 대표죠, 대표. 대표입니다, 대표. 어떻게 이런 분이 계속해서 이런 식의 막말을 계속하고 국민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말씀 왜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내 말이 뭐가 잘못됐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랑 계속 싸워요. 그리고 이 막말의 뿌리를 우리가 처음부터 다 짚어봤지만 막말을 하고 나서 사실 편드는 의원들도 문제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역사 문제, 역사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본인도 당당한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편들고 비호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가 또 막말이긴 하지만 막말에 있는 심리학이 아무튼 정진석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의원들까지도 똑같은 맥락의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무튼 심각한 거죠. 왜 이렇게 하겠어요? 왜 그럴까? 이걸 이제 짚어봐야 되겠죠. 못 고치는 겁니까? 안 고치는 겁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한다고 보죠. DNA는 한 20, 30%, 8, 90%는 7, 80%는 이익. 어떠한 이익? 이걸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전진석 비대위원장이 지역구 관리를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요? 가면 예의 바르고요. 사람들하고 호영호재하고요. 어른들 공경하고요.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분이죠. 여기 박수현 전 의원이 한번 나왔다가 네네. 정말 겨우겨우 한번 이겼다고 계속 패배하고 있거든요. 전진석. 아. 그 정도로 지역구 관리를 공주 잘하죠. 아닙니까? 공주? 공주 충남 네네. 이쪽에. 공주인데 그러면 이분은 아마 지역구에 가면 이런 얘기, 야, 너 당신 이야기들이 시원하더라. 왜냐면 정치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더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네거티브 이거 노이즈 마케팅이라 그러죠.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네. 지역구에서는 열심히 활동을 해서 내가 충청 대망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이 키운 내가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아주 잘하겠죠.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보수적 시각을 가진 분들은 네. 결과적으로 일본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누구라도 반박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반박하려면 좀 더 복잡한 네. 그 논리적 접근과 사고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 사안이 복잡한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그럼 일본 필요 없어요?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위협인데 한미일 군사훈련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좌파나 운동권들이 나를 이렇게 몰고 마치 식민사관 가진 사람인 것 몰고 가지만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내 일본 자국지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간단하게 지역 주민들은 뭐 너무너무 좋아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을. 그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죠. 만약에 이분이 잘못된 것을 사과를 해버리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봐라, 저 잘못. 그러니까 잘못된 말인 줄 알면서도 절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수법이에요. 아.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 아까 좀 전에 뭐 공주에 가가지고 지역구 관리 잘한다고 했지만 공주에 사시는 분들이 옳고 그르면 판단 못하시는 분들도 아닐 텐데 이렇게 정진석 의원이 이런 말 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러면 좀 너 잘했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 뭐 선거등 가면 기본적으로 2명이 나오면 51% 얻으면 이기는 거고 네. 3명 나오면 한 37, 80% 정도 얻으면 이기는데 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이분이 전국 단위로 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역구에서는 실제로 이분의 발언보다는 네. 지역에서 어떤 무슨 이제 공약들을 만들고 이행하고 했던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죠. 저는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오늘 네. 한번 보십시오. 조목조목 반박을 해요. 하나 또 예외 없이 역사 공부 똑바로 해라. 내 발언을 호도하지 마라. 네. 자, 이렇게 평이하게 그대로 전달해준 언론이 있는데 이분 발언이 맞다고 하는 보수 언론 보셨습니까? 지금 좀 나와야 되잖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코너에 몰려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수 언론으로 대표되는 데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 친일 논란 잘못했어? 오히려 이런 발언 불렀네? 너가 더 잘못했지?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아무도 지금 이 사람 편을 들잖아요. 왜냐면 문맥을 다 읽어보면 네. 맥락을 다시 읽어보라는데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읽어보면 다 알 텐데 왜 국민보고 더 어렵게 독해를 하라고 그래요? 네. 이번에 대통령도 비슷하게 하셨죠, 우리 미국에서. 공부 많이 시켜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아니 국민들이 네. 바이든이 난리되는 아무도 아닌데 바이든 난리 다시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네. 수법이 똑같잖아요. 아 수법 죄송합니다. 방식이 비슷하잖아요. 네네네. 국민한테 다시 공부하래. 자기 뜻이 그게 아니래. 네. 그런 게 어디서 이미 말할 때 어떤 뜻인지 다 당겼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요. 공부하라면서 본인이 끝까지 우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네. 야 보수 정당이 이런 정도의 역사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느냐 이런 부분에 심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정진석 의원만 이상한 말 한 게 아닙니다. 물론 권성동 의원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문수 경선회의 위원장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분이 국정감사에 환노위 국정감사에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과거에 발언했던 것들도 한번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오는 게요. 노동계 기득권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 또 뉴시스에서 나온 저 기사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 왜 저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노동운동을 왜 노동운동을 원래 하신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분이고 네. 국회의원도 하신 분이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인데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 화물연대 얘기도 또 나보세요. 화물연대는 북한에 사는 것과 똑같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굳이 뭐 좀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뭐 총살령 언급한 적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록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이거를 이제 오늘 국정감사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뭐 이제 다른 정의당 의원들도 특히 질타를 많이 했는데 뭐 이것 관련해 가지고 뭐 사죄하는 건 보지 못했다고 하고요. 자, 이분은 왜 이렇게 이상한 본인이 노동운동 출신가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은 진보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이 소수와 약자를 위해서 많이 처음에 노력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중당 출신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일을 할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노동단체가 좀 이기화되어 있다,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익 집단화되어 네. 있다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마치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 또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 자살특공대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극단적으로 가 있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네. 이제 이분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니, 이분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 눈에 왜 그렇게 잘못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가 안경까지 썼는데 똑바로 보시라고 그러니까 해야죠. 사실가 생긴 것이 결국 그것이 자신의 지금 입지를 구축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자신의 정치적 그러니까 정쟁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 돼 버렸으니까 네. 객관적으로 사물을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PD 수첩 혹시 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정광훈 목사 거 한번 나온 거 보셨습니까? 어제 PD 수첩이 지난주에 지난주 지난주죠. 거. 네. 정광훈 목사 관련돼서 그분이 어떻게 지금 우리 사회를 인식하고 발언하고 그리고 500억 원 정도의
그 일종의 네. 그 재건축 보상금을 받고도 그걸 개인이 다 쓸 것처럼 하는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법으로는 다 피해가는 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그 발언 내용 한번 보십시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심취하도록 만드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끌려오는 사람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손잡고 극단적인 언사를 막 퍼붓습니다. 오늘 그 저는 윤건영 의원이 수령님에 대해서 네. 충성하고 있다는 과거 발언에서 물어보니까 네. 대답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네. 이제 오늘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 태극기 집회 나가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뭡니까? 경사노위 위원장. 옛날로 치면 뭡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하여튼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정부에서 임명받은 이제 임명직 공직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서 윤건영이가 쉽게 얘기하면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윤건영 의원이 했던 대답이 정말 속이 다 뒤집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그런데 사과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고 거기에서 여야가 서로 편들기를 하는 이 그렇게 장면을 해도 보고 그렇게 해도 잘 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기득권이 되고 권력을 잡고 지금 다 잘 됐잖아요. 오늘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이요. 뭐 예. 됐는지 아시죠? 전문가설공제회 이사장 후보가 됐어요. 낙하산 인사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시죠? 옛날에 무슨 당도 하나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혈서를 썼어요. 윤석열. 범기독교 신자인데 이분도 무슨 기독 무슨 당을 하나 네, 만들었잖아요. 모든 당을 자기 비리 하나를 받아보려고 그렇게 만들었던 이분 거죠. 누가 이 자리 만들어준지 알아요? 전문 건설 공제 이사장. 이사장으로 누군가 로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네,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그 지금 용산 가면 그 사람이 천공이? 아니요 천공 쪽은 아니고요. 네, 지금 네.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 중에서 네, 두 사람이 나서 한 명은 비윤핵관, 네. 한 명은 완전 윤핵관. 이 사람 이력서 들고 가서 대통령실을 정말 달달달 볶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자기들끼리 뭐 특수관계가 있겠지. 이현재와 그것을 밀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기 이 여기가 백- 5조 5천억 원의 공제기금이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 곳이고요. 이분의 급여만 1년에 14억이랍니다. 댓글에 자꾸 오해하시는데 이인재 얘기가 아니고요. 이은재. 이은재. 아, 제가- 사퇴하세요 이거. 제가 빠르면 사퇴 문제가 요정, 있습니까? 사퇴 요정. 저희도 이은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최근 한 2달 사이에요.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거 로비한다고 온갖 로비가 나오니까 세상에, 국민의힘 세상에. 쪽에서 너무하다 이거. 왜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 저렇게 떨어지고 국힘에서는 지금 내용이 심해져서 이준석 문제 때문에 난리 법통이 나 있는데 어떻게 네. 이현재 같은 사람 일자리를 찾아주겠다고 로비를 하러 다니느냐 이 이야기를 장탄식을 하면서 저한테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분이 결국 오늘 가서 그 14억짜리 갔네. 됐습니다. 아니 후보가 정말 됐다는 거, 후보가 됐다는 거고 제가 아까 14억 로비했던 사람 이름 확 밝혀볼까요? 밝혀버려요. 14억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 4억입니다. 네, 어쨌든 네. 로비한 사람 누구야? 솔직히 뭐 말해봐요. 10억은 줄어들었네요. 네. 아니, 로비한 사람 이름 아니 근데 들으면 다 잠깐만. 아는데. 아니 그렇다면 5조 5천억이라고 되는 공제기금을 운영하는 그 자리에 왜 그렇게 길을 쓰고 가려고 했겠어요? 서로 로비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금 앉은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이 사람 그러니까 보여줬어요? 이분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잘해서 국민들 지지율을 회복하고 이런 데 관심보다는 네. 지금 5년 동안 국민이 준 이 위임된 기간 동안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이익을 볼 거냐. 지금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익이에요. 그렇죠. 국가 이익도 아니에요. 전부 다 개인의 이익인 국민이 거죠. 보수 정당 사적 이익도 이익. 아니에요. 네. 오로지 자기 이익이에요. 이렇게 가 있는 게 자신의 마음속에 100 중에 한 2, 30쯤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8, 90이 그렇게 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문의예요. 자기가 소속된 국민의힘도 문의, 윤석열 정권도 문의. 자기만 잘 살면 되니까. 아니 이은재 씨는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여기 지금 이사장 후보가 전문성 됩니까? 아니래도 평소에 관계로 뭔가 있었을 거예요, 각자. 아니 근데 이거 전문 와. 건설업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거 없다니까요, 생각하고 지금. 보내겠습니까? 아하. 그냥 자리 있으니까 아무나 가도 되는 자리 보내가지고 지금까지 빚진 거, 신세진 거 갚겠죠. 이 사람한테 무슨 빚을 졌어요? 대통령이 혈세 써서 옛날에? 아니 대통령이 진 게 아니고 이것을 로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와. 이 사람들이 신세를 졌겠지 이분한테 이현재 씨가. 그럼 말을 해봐요. 로비 누가 했는지. 원래 너무 궁금해. 원래 이분이 뭐 이런 거 저는 잘 모르는데. 내가 알기로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가 이제 뭔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되게 잘한대요. 제가 이 말을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네. 네네네. 그분들 녹취를 따가지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분 이름을
컨셉을 제가 거론을 해드릴게요. 와. 너무 심하게 해서 이 연재는 오로지 자기만 살기 위해서 야. 그 실세 윤핵관들 내세워가지고 일자리 찾아달라고 너무너무 심하게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겁을 할 정도로. 근데 결국 이 사람은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지만 자기가 당을 만들어서 당에서 공천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바깥에서 이제 풍찬노숙하고 있다가 뭐 기독교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여튼 기독 무슨 당을 네,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혈서 쓰고 난리 네. 쳤던 이 사람이 네. 저런 혈서가 아니라 악기진기라고 합니다. 아끼진 혈서는 조금 자기가 혈서 썼다고 말하면서 혈서는 조금 뿌리고 하고 그걸로 이제 글씨가 다 안 써지니까 그 빨간약 발라가지고 썼잖아요. 우리를 나서 기만하고 그때.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오늘 자, 제가 지금 이 좋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공제조합 이사장은 낙하산 논란을 없애고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공모제를 도입했다. 근데 공모전도 하지만 여당 출신 정치인이 이사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공모제 도입 이후 바뀐 선정 절차도 공모 이후에 추천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최초 공모자 중 한 명만을 최종 선정해서 총회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공모와는 다르게 했으나 모든 것이 다 무색해졌다. 이게 오늘 기사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 한번 야.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집권 여당 내에 여러 사람들도 있었고, 참. 근데 결국 이 사람을 누군가 만들어줬는데 경산의위 위원장도 왜 됐겠습니까? 김문수 씨가 뭘 잘해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인사 전부 다 보세요. 뭐가 좀 제대로 돼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막말 얘기했지만 막말에까지 결과적으로는 이익이다. 아니 이익인데 그건 사적 이익이에요. 아, 저는 사적 이제 이익이다. 아니에요. 정치권의 이런 논공 행상이라는 게 전 정부나 이전 정부나 뭐 다 했다라고 다 이제 했겠지만. 그렇게 했겠지만 정도가 있잖아요. 정도가 어느 있는 정도의 거죠. 선이 있는 건데 그렇죠. 전문성도 없고 심지어 뭐 어떤 아까 공모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뭐 낙하산이나 이런 네. 뭐 논란이 다시 또 불거질 거고 네. 참 이게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괴롭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아니에요. 다음에 저희 초대해 주시면 내가 이런 더 해도 공개하죠. 돼요? 한 번만 더 알겠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또 여러분, 취재해서 여러분, 이런 거 밝히겠습니다. 공개를 원하시면 여기다 1번을 쭈르르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정기합으로 다시 오시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에 공개할 수 있어요? 우리 방송에서 공개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 그럼 지금 본인을 뭐- 불러주시면 공개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안 되고. 그러면은 그 작업을 했던 사람 두 사람인데요. 네네네네. 성의 기억자로 다시 어머, 나가는 지금 지금 사람이죠. 1차 댓글 보세요. 1차만 쭈르르 올라오고 있어요. 댓글 보세요. 좋아요. 자, 댓글. 여러분 알겠어요. 다음에 10명씩 꼭 데리고 오세요. 하여튼 양기혁인데요. 다음에 제가 양기요. 꼭 말씀을 드려서 알겠습니다. 좀 더 취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어쨌든 이현재는 네. 로비를 통해서 들어간 게 확실합니다. 네, 자, 막말 정치인의 뒤끝은 어디인가? 이익이다. 결과적으로는 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면 안 되지 않겠냐.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던 멘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기한 평론가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내일 저녁 8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